축산, 검협전. 49화 우연히 만난 두 검선. 말곰과 성성이와 작별하다 우연히 성명주를 만나고 사나운 호랑이를 잡으려다 뜻밖의 도사를 마주치네. 그 사이 말곰과 성성이 무리는 잽싸게 꽁무니를 뺏고 이영경과 늙은 성성이만 남았다. 이영경은 무고한 생명을 해친 흰옷 여인을 응징하고 싶었으나 상대가 비검을 타고 있어 당장 어쩌지 못하고 냅다 욕을 퍼부었다. 이런 망할 계집.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감히 죄 없는 내 말곰들을 죽여? 나랑 한판 붙자는 거지? 눈앞이 번쩍하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 20살쯤 된 여인이 나타났다. 소저, 진정해요. 나는 무당파제자 성명주예요. 의동생 신양난을 운남 개화산에 바래다 주고 오는 길인데 이 근처에서 웬 북소리가 진동하더군요. 가만 보니 산꼭대기에서 소저가 말곰 괴물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겠어요? 위급해 보이는데 너무 멀어서 일단 검광을 날린 거예요. 맹세코 호의로 도우려던 것이지 소저가 기르는 짐승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큰 실수를 했어요. 소저는 한눈에 봐도 선골이고 어린 나이에 사나운 산짐승까지 길들이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방금 날렸던 검광도 정말 대단하던데 어느 문파인지 궁금하네요. 대단한 실력자라는 걸 빨리 알아차렸어 다행이지. 잘못하면 20년 공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뻔했어요. 물론 소저가 사정을 봐준 것도 알아요. 혹시 이름을 물어도 될까요? 사부가 어떤 분이죠? 이 산에서 수련 중인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종종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이영경은 패기 넘치고 말투도 시원시원한 데다 비검 실력까지 갖춘 성명주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선의로 날 도우려는 거였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그냥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야. 아버지가 늘 사람 속은 절대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 아무래도 자연검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본 모양인데 만약 내가 검수를 모른다고 하면 뺏으려 할지도 몰라. 내 실력으로는 상대하기 힘들 텐데. 아직은 자연검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 일단 조금 더 얘기하면서 상황을 보자. 그러고는 검을 갈무리하며 생긋 웃었다. 저는 이영경이고 아미산 백리선사가 제 사주시죠. 이것은 사주에게 받은 자연검이고요. 이 산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 녀석들을 길들이게 된 거라 기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오해하고 큰 실례를 저질렀어요. 부디 이해해 주세요. 언니 사부는 어떤 분인가요? 나중에 시간 나면 아미산에 와서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어머나, 백미선사 문화였군요. 어쩐지 예사롭지 않더라니. 내 사부는 무당산의 반변논이랍니다. 지금은 사부의 명을 수행하는 중이니 나중에 아미산으로 찾아갈게요. 혹시 소저도 여유가 되면 무당산에 한번 놀러와요. 이렇게 자질이 뛰어난 소저라면 우리 사부도 틀림없이 반길 거예요. 그런데 자연검이라면 장미 조사가 남긴 법보 아닌가요? 선계에 오를 때 부적으로 봉인해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에 숨겨두었고 그 장소는 아미파 장모님만 안다고 들었어요. 예언에 따르면 자연검을 발견한 사람이 아미파의 도통을 이어받는다고 하던데 소저는 백미선사 문화라니 조금 이상하네요. 그 검이 정말 장미조사의 자연검이라면 소저가 대단한 선연을 타고났나 보네요. 그 검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이영경은 그렇지 않아도 자연검을 보여달라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던 참이었는데 사정을 알 리 없는 성명주가 하필 이 말을 꺼내고 말았다. 내키지 않지만 마땅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다행히 성명주가 악의는 없어 보여 검집을 꼭 쥔 채 자루 쪽을 내밀었다. 한번 보시겠어요? 성명주가 조심스레 자루를 잡아당기자 눈부신 자줏빛 광채와 함께 검날이 드러났다.
보면 볼수록 영험한 기운이 느껴졌다. 자줏빛 광채와 서늘한 기운은 여전했지만 방금 공격할 때처럼 길게 뻗어나가지는 않았다. 검이 제대로 주인을 만난 모양이네요. 그런데 성명주가 이영경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다시 꼼꼼하게 검을 살피고는 갑자기 빙긋 웃었다. 이것은 신묘한 보검이 틀림없는데 아직 소저의 기운이 깃들지 않은 것을 보니 신검합일은 이루지 못했군요. 혹시 검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었나요? 이영경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뜨끔했다. 더구나 성명주가 계속 요리조리 뜯어보며 돌려줄 생각을 아느니 더 애가 탔다. 신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실을 들켰으니 실력도 들통났으리라. 저쪽에서 뺏으려고 마음먹으면 당해낼 수 없을 텐데. 어쩌지? 성명주가 아기를 드러낸 것도 아닌데 대뜸 돌려달라며 정색할 수도 없었다. 초조한 마음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으나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자연검아, 자연검아, 어서 돌아와.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돼. 그러자 자연검이 부르르 떨리고 자줏빛이 번쩍하더니 성명주 손에서 쏙 빠져나와 철커덕 검집으로 돌아왔다. 이영경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나 겉으로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성명주는 처음에 선고를 타고난 데다 어린 나이에 장미조사의 자연검까지 얻은 이영경이 그저 한없이 부럽기만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검의 주인의 기운이 깃들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인적이 드물고 산짐승 출몰이 잦은 이 깊은 산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자초지종을 물은 것인데 이영경이 답도 없이 검을 회수해 버리니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상했나 싶었다. 영험한 자연검이 이영경의 바람을 알아들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 성명주 입장에서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신검 합일도 이루지 못했는데 진기만으로 검을 거두다니. 나는 20년 넘게 수련하고도 아직 꿈도 못 꾸는 것인데. 이영경은 줄곧 입을 꼭 다물고 빤히 쳐다보기만 하니 성명주로서는 괜한 말을 꺼내 오해를 샀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영경은 전혀 다른 생각 중이었다. 혹여 말실수를 해 검수를 모르는 것이 들통나거나 약점이 잡힐까봐 입을 꼭 다문 채 성명주가 대충 넘어가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이영경이 무당파의 제자가 될 운명이 아니었기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니 이는 하늘의 뜻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어색한 상황이 이어지자 성명주도 더 이야기하기가 불편했다. 혹시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줘요. 지금은 사부에게 보고하러 돌아가는 길이니 다음에 아미산에서 한 수 배우도록 하지요. 이영경이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입을 뗐다. 호의는 감사했어요. 아미산에 오시는 것은 반년 후가 좋겠어요. 아직 여기에 볼 일이 남아서요. 이 말을 거절이라고 오해한 성명주는 기분이 상해 콧방귀를 뀌며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영경은 그것도 모르고 마냥 안타깝기만 하였다. 훌륭한 여검선을 사부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별렀는데 횡설수설하다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네. 저런 사람을 제자로 둔 단변 논의는 얼마나 대단할까? 뒤늦게 후회하며 도로 붙잡으려 했으나 이미 구름 위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